그다음에 내가 곧 죽는다는 선고를 받는다면 우리가 이제 말기 질환 상태가 되잖아요. 이제 검사를 받았어. 근데 이제 말기 질환이에요. 이럴 때 반드시 본인에게 알려야 되겠다. 네? 말기 질환을 선고 받았을 때 이제 뭐 의사들이 하는 일도 있지만은 우리 의사들이 하는 일까지는 알 필요는 없겠고 가족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말기 질환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료진과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때 두 가지 고통으로 크게 이제 괴로움을 겪는데 하나는 그 육체적인 고통.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건 의사가 잡습니다. 그다음에 고독. 혼자 가는 길. 이것 때문에 이제 고독 이런 거는 가족들이 해줄 수 있다. 마지막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가족밖에 없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가족이 어떻게 해줘야 되나.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 배우자라든가 부모님 가실 때 이걸 꼭 실천하셔야 돼요. 항상 당사자가 존엄하게 임종을 마칠 수 있도록 의견을 통일해야 되겠다. 무슨 심적으로 어떤 고통되는 이런 일들은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그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배우자든지 나는 당신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거. 그거를 확신을 줘야 돼. 왜? 혼자 고독하거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프고 뭐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 자식들은 옆에서 계속 끝까지 갈 거고 가신 다음에도 아버지나 어머니 계속 기억하고 항상 같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줘야 되겠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면서 계속 대화하고 만지면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 계속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분하고 같이 있었던 좋았던 기억들이 있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아버지 왜 이랬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트집 잡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고 그런 식으로 항상 긍정적인 거. 또 종교가 있다면은 그분이 좋아하시던 구절을 읽어드려도 좋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좋은 음악을 계속 들려주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들려주면 안 돼요. 50분 들려드리고 10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어느 책에도 안 나온 얘기, 제 책에만 나오는 얘기인데, 제발 해서는 안 되는 일 중 하나가, 이제 그런 분들, 말기 있는 환자한테 가가지고 맨날 그러잖아요. 아버지, 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죠? 네? 이게 근데, 우리는 첫 번이지만 듣는 분은 미안합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아주 짜증이 나요. 한번 제 딸내미가 가서 제 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도 답답하게 누구긴 누가 네 애미 딸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가서 먼저 저 셋째 아들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세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거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마지막에 되면은 막 여기가 병원이야 뭐 집이야 말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뭐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무슨 얘기예요? 여기 병원이지. 핀잔 주시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갑자기 혼자 뭐 대화를 하세요, 또. 그래서 아버지 왜 이래? 그랬더니, 야, 너 할아버지가 오셨어. 그런 거예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거 보고, 무슨 헛소리예요? 이러시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뭔가 유명한 death bed vision, 임상, 침상 비전이라 가지고, 임종에 가까이 간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이 마중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럼 정말 이제 그런 대화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2, 3일 내로 가십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 네. 절대로 뭐라고 그러시면 안 되겠다. 자, 이제 마지막에 임종이 다가오는 그런 암시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 게 이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먹죠. 그럼 먹을 이유가 뭐 있어요? 맨날 누워 있는데.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아버님 뭐 드시라고 차 하나보다 이렇게 그냥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저 많이 먹으면 날 줄 알고. 그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자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 많이 자요. 근데 그렇다고 아버님 그만 주무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자면 주무시는 데는 놔두고 깨면 깨는 데는 놔두고 편하게 놔둬야 되겠다. 그런 얘기. 또 소변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서 짙은 녹차 색깔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마지막 순간이 뭡니까?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막 숨을 몰아쉬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 전통 가정에서는 막 울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어디 가시냐, 뭐 우리를 두고 갔냐. 이때는 또 막 소리쳐 불러야 또 이게 그 효도가 되거든 또. 네? 근데 아는 분들은 절대 이러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떠나는 분이 정신이 없다 이거야.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몸을 탁 벗어야 되는데 옆에서 떠들고 그냥 막. 네? 제가 이 원불교를 세운 소태산 박주민 선생이 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아주 정확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절대 몸 흔들고 소리 지르지 말아라. 마지막 이제 숨을 몰아쉴 때. 그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조용히 있고 가신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슬프면 그때 울어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승에 가서 안착이 된다에 울라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실질적인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못 믿으시겠죠?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데 제가 서양 사람이 쓴 책에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서양의 레이먼드 주니어, 무디 주니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임사체험, 근사체험이라고 그러죠. Near Death Experience를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써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실 알린 사람인데 임사체험이라는 게 뭔가 하니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들. 주변에 혹시 없으세요? 본인들이 또 그러신 분 없나요? 한국에서 계속 찾아보는데 안 나와요. 이게 죽었다 살아나온 자기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체험을 얘기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어떤 미국 할머니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양반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야, 나 이제 곧 다시 갈 텐데 요번에는 기도 좀 하지 말아라. 야, 지난번에 내가 내 몸을 떠나는데 옆에서 하도 니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 이게 혼이 빠져나가는데 이게 믿기지가 않죠? 이번에는 조용히 나 좀 보내다오. 근데 이게 가능한 게요. 제가 이제 그 얘기 이제 다음 시간에도 그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영혼이라는 거는 에너지거든요. 일종의 에너지. 근데 우리 생각도 에너지다. 이 생각의 에너지가 영혼 에너지에 힘을 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힘들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순간. 근데 제가 저기 선친들 보내보니까 저런 것도 없어요. 이게 임종을 잘 못 보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죠? 맨날 이제 하시다 그래서 가보면은 또 살아나셔. 요새 의술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오뚜기 겉에 그냥 몇 번을 그러다가 이번엔 진짜 딱 한데 또 일어나셔가지고 또 이번도 그냥 지나갔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새벽에 왔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못 봐요. 그리고 들어봤더니 뭐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쭉 떨어지면서 돌아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서울대 의대의 허대석 교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숨을 막 몰아쉴 때 말이죠. 너무 놀래니까 살려내라 그래가지고 의료진 불러서 아까 얘기했던 심폐소생술 이걸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그럼 살아난대요. 일단 이게 심장이 움직이는데 근데 몇 분 더 사는지 아세요? 20분 내지 30분. 전혀 쓸데없는 거죠.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갈 때 편안하게 보내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임종을 하시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그냥 끙끙대고 왜 그러니 죽음이 무서워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응?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워낙 현세 중심적으로 아까 초기에 우리 아나운서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이랬잖아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거든. 거꾸로 매달아 살아도 여기가 좋다 말이죠. 네? 개보다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좋다는 거 아니야. 무조건 여가 좋대. 네? 그래서 신과 함께 영화 보셨잖아요. 마지막에 상이 뭡니까? 7번 재판 다 끝나고서 상이 뭐예요? 뭔지 아세요? 다 끝나고서 이제 최고의 상을 주는데 물어보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다 2천만이 본 영화인데 뭘 받는지 모르겠어요. 환생이에요, 환생.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불교적으로 보면 이거 좋아요, 이게? 여기 생사, 고통, 고통의 바다인데?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유교 때문에 이 사후생에 대한 그 개념이 없거든요. 유교는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안 나가려고 이 분이 끙끙대더래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던 분이 좀 아시는 분이라서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어디 흰 빛이 보이시죠? 그때 따라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흰 빛이 나오고 거기를 향해서 간다고 임사 체험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나옵니다. 그러더니 그제서야 조용히 편안하게 가시더라고요. 이런 지식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럴 때 다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하고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좋은 그 정보를 많이 갖고 가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제 그 죽음학에서 그 중요한 주제는요, 이 사별입니다. 사별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저기 이제 다 보내드렸잖아요. 마지막까지.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장례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거는 누가 담당합니까, 요새는? 아시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이 상조 회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 그쪽에서 알아서 해요. 우린 그 개인 입장에서는 하기 힘듭니다. 이제 장례 이런 문제가. 왜 그런가 하니 그 사망 진단서 떼야 되지 뭐 화장장 예약이니 뭐 이런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건너뛰고 이제 끝난 다음에 문제예요. 가셨잖아요. 그 살아있는 분들의 이 슬픔, 아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주제예요. 이 한국에서 너무나 안 다루는 주제인데 천천히 보죠. 이 슬픔, 우리가 사별의 단계를 보면은 학자들이 특히 서양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12단계, 10단계, 뭐 15단계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3단계로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할 때 항상 드는 이해가 하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영화 중에 전도연 씨가 나왔던 미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왜 안 보셨어요? 그 영화가 왜 유명합니까? 한국 여자 배우로서 최초로 그냥 배우로서 최초로 국제 영화제에서 주연상을 받은 영화 아니에요. 전도연 씨가. 그래서 대단한 영화라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그 내용이 뭐냐? 밀양이라는 도시에서 이루어진 일이 별거 아닙니다. 밀양이라는 게 전도연 씨가 이제 자기 집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유교를 당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영화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식이 죽은 다음에 그냥 그 집에 살더라고요. 그거 틀려요.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또 레슨을 또 시작을 해요. 근데 저것도 아니다 말이지. 왜? 자식이 죽으면 아시잖아요. 어디다 묻어? 어디다? 네. 평생을 갑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부모 죽으면 몇 년? 1년. 사별. 배우자 죽으면 몇 년? 3년. 이 평균이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식은 가슴에. 왜 그래요? 자식이 나기 때문에. 내가 낳아서 길렀잖아. 특히 엄마들은 길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너무 슬프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그 집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집에 그대로 있으면 아침에 7시에 일어나면서 문달달 나와서 엄마 밥 줘라고 그럴 것 같고 또 3시쯤 들어오면서 학교 또 밥 달라고 그럴 것 같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집에서 못 살아요. 다 이사 갑니다. 그 다음에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1년간 아무 일도 못해요. 네? 힘들어서. 슬퍼가지고. 그걸 이제 제가 3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충격과 좌절의 단계, 부정의 단계. 저거는 대체로 한 몇 주 내지 뭐 한 달 정도. 이때는 부정의 단계는 뭔가 하니 너무나 급작스러운 지인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니야, 죽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혼절하고 말이죠. 멍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집중력 저하, 무감각, 무기력, 실신,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근데 이 상태가 한 1개월, 2개월 이상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기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야 돼요. 자, 그게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 고독과 우울의 단계. 이제 일상생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노상 고독하고 우울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가셨어. 노상 어머니 생각만 하고 어머니 유품만 만지작만지작거리고 누가 같이 어디 좀 놀러 가자. 그래도 싫다고 그러고 말이죠. 앞에서 아무리 좋다 그래도 아무 관심이 없고 농담을 해도 받아들이질 못하고 또 심지어는 자살 충동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죽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네?
그다음에 제일 그 문제는 제가 오늘 자살 얘기는 안 하는데 자기 가족 가운데서 자살 환자가 있을 때는 그런 가족, 유가족에게는 자살 율이 보통 가족보다 7, 8배 높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도 죽어서 내 죽은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런 충동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 경우를 봤더니 자매인데 아버지가 자살을 죽었어요. 근데 자매가 서로 두세 시간마다 서로 연락을 해. 왜? 그 사이에 하나라도 또 극단적 선택을 할까 봐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자적 그쪽 굉장히 그 심한 아주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고독과 한 슬픔에 빠져서 한 7, 8개월 정도 긴 기간이 지나가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 정도지 이것보다 더 많이 가게 되면 이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때 또 전문가한테 찾아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 마지막 단계, 수용과 적응의 단계.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아가신 분과 감정의 연을 끊는 거예요.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감정을 끊고 생각은 하되 내가 내 삶에 다시 돌아와서 제대로 살 수 있게 이런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주위에서 농담을 하면 피식 웃기도 하고 또 친구가 영화 구경 가자 그러면 거기도 같이 가고 이런 식이 됩니다. 정말 마지막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사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만 딱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이것만 됩니다. 슬퍼할 만큼 슬퍼하기. 슬퍼해야 돼요. 어떻게 안 슬퍼합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정화가 안 돼요. 카타르시스가. 안 슬퍼하면 나중에 병이 됩니다. 그다음에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기. 당연히 고통스럽죠. 당연히.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기. 이제 고통이 있는데 그걸 갖고 있지 말고 가능하면 자꾸 만나서 친지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풀라 이거예요. 그게 안 되면 편지를 써서 보내든가. 그게 많이 카타르시스가 됩니다. 일상생활은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인과 행복한 추억을 더듬고 그다음에 영적인 관심.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분이 어디 계실까? 사후세계에 있을까? 이런 관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관심을 더 키울 수 있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 되겠다. 그럼 다시 우리가 사랑하는 분의 죽음을 맞이해서 내 삶이 더 고양되고 영성이 발전되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